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틱탁입니다. 오늘은 미도 오션스타 트리뷰트의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틱톡님이 나와주셨군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15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잠깐 쉬었죠? 네, 잠깐 옷도 좀 갈아입고. 오션스타의 75주년을 기념하는 모델입니다. 미도는 지금 어디 그룹 소속이죠? 스와치 그룹 소속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도, 티소, 해밀턴 이런 브랜드들이 스와치 그룹에서 로우 미드레인지를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들이고, 미도는 1918년에 스위스 비엘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워치메이커 출신의 조지 샤랭이라는 분이 설립을 했고, 미도라는 브랜드명은 원래 요 미도라고 하는 스페인어. 왜 웃나요? 이 바본가요? 1918년도에 스페인어로 나는 측정한다라고 하는 시계 회사다운입니다. 창립자분이 스페인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스위스인 워치메이커인데 왜 스페인어로 브랜드명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비엘에서 시작된 시계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또 어디가 있죠? 오메가, 그리고 스와치 그룹 본사가 비엘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도는 비엘에 있지 않아요. 르로크에 있어요. 리뷰에 앞서 언박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커요. 크네요. 이 모델이 한정판이다 보니까 아, 조금 더 큰 네. 사이즈가 아닐까 싶어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계와 여분 스트랩, 그리고 어떤 분께서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75주년을 기념하는 마크와 이 모델의 히스토리를 알려주는 숫자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브랜드 로고가 검정색 배경에 주황색인데 네. 그것을 잘 살려서 강렬한 느낌으로 색깔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도의 역사를 여쭤봐도 될까요? 미도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미도가 방향성을 잡은 것은 건축물, 유명 건축물을 배경으로 되어 있는 광고 이미지들이 많거든요. 건축을 배경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오션스타는 다이버 워치이다 보니까 다이빙과 관련이 있는 내용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 빌바오에서 오션스타 트리뷰트와 관련된 행사를 진행했었고, 굉장히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그런 다이빙 행사. 레드불에서 네. 하는 행사인 본 것 거고, 같습니다. 위도도 레드불과 함께 다이빙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를 드러내면 안쪽에 공간이 주는 것처럼 있고, 매뉴얼과 개런티 카드, 그리고 스트랩 교체를 할 수 있는 툴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자인데 앞뒤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은 설명서이고, 뒤집어서 보면 워런티입니다. 네. 네. 퀵 스타트 가이드, 네. 또 뒤집으면 워런티 컨디션스라고 그리고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에 한국어 버전이 있네요. 이거는 개런티 카드입니다. 여기 구매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정보들이 들어가겠네요. 네. 패키지 네.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인레스 스틸의 브레이슬릿을 기본으로 추가로 스트랩이 들어가는데, 스트랩 교체를 위해서 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생긴 스트랩 교체 툴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가지고 싶더라고요. 끝이 네. 가늘어요. 어떤 종류의 스트랩이라도 쉽게 탈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미도라고도 써있고 재질도 금속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한정판답게 뭔가가 조금 더 들어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고, 오션스타의 역사는 1944년 시작되는데, 아시겠지만 다이버 워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버 워치의 본격적인 시작은 1950년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 모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보면은 최초의 미도 오션스타는 다이버 워치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미도의 스포츠 워치를 아우르는 이름이 오션스타였던 거고, 이 모델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1960년대에 나왔던 미도의 오션스타 중에서 다이버 워치인 모델인 것이죠. 미도 같은 경우에는 방수 방법에 대해서 깊게 고려한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지금처럼 고무 패킹하고 스크류다운, 크라운이나 케이스백을 사용하지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었는데, 미도 같은 경우에는 고무 패킹을 대신해서 천연 코르크를 가지고 크라운 네. 부분에 방수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미도는 아쿠아듀라라고 부르는 기술을 사용했었고, 이후에는 그런 아쿠아듀라보다 고무 패킹과 스크류다운 방식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다 이행하게 되었지만, 그런 시도를 했고,
기록이 남아있는 그 브랜드입니다. 50년대 초에 인간이 이제 바다를 탐사하고자 했던 그런 프로페셔널보다는 레저 스포츠가 성행했던 60년대 미도가 뛰어들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때 붐이 일어난 게 레크레이션 다이버, 네. 취미로 하는 다이빙이거든요. 대중적인 시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미도도 레크레이션 다이빙 시장을 노리고 이런 다이버 워치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시계 자체가 현대적인 시계이기는 하지만 이 브레이슬릿이라든지 인덱스, 핸즈 같은 거는 60년대에 볼 수 있었던 디자인과 좀 흡사한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지 않았나 싶은 디자인이거든요. 예전 더 링크를 작게 만들어서 작게 만든 특징이었던 시계들이 있었는데 그런 빈티지스러움이 물씬 느껴지고 핸즈와 인덱스, 글라스 부분도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디자인들이 채용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1960년대에 다이버 워치에서 유행했던 형태거든요. 현대에 와서 오리지널을 복각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좀 볼 수 없는 구성들인 거죠. 11연 브레슬릿 같은 게 과거엔 많았지만 이제 요즘엔 오히려 볼 수 없게 된 것이고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브레이슬릿입니다. 이 브레이슬릿을 움직여보고 조작해본 느낌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견고합니다. 두께도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브레이슬릿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한번 손목에 얹어봐도 될까요? 제가 가장 기대하던 시간입니다. 촘촘한 링크를 지닌 11연 브레이슬릿의 그쵸? 최고 장점이 틱톡님처럼 팔에 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털이 끼죠. 하루 종일 차고 있다가 풀면은 한 10개 정도 북 뜯겨 나가거든, 시계를 풀면서. 그러면은 3연 밴드는 한두 개밖에 안 뽑히는데 11연 밴드는 10대 개 뽑힌다. 촘촘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털을 뽑아냅니다.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이 시계 사이즈가 몇 밀인가요? 40mm. 40mm? 네. 클라스프를 보면은 매끈하게 미도라는 마크가 있고 이 부분에 푸시 버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우와, 다이버 익스텐션이 굉장히 편한 방식이네요. 미관적으로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결을 한 브랜드는 처음 봅니다. 대부분의 다이버 익스텐션은 클래스프를 열고 접혀져 있는 브레이슬릿을 편다거나 하는 방식이 그쵸. 많은데 이 다이버 익스텐션은 착용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서 원하는 만큼 미세 조정이 가능한 점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브랜드들은 이 부분을 숨겨놓잖아요. 다이버 수트를 착용을 한 후에 이 시계를 넣고 이걸로 눌러가면서 미세하게 세팅을 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용도는 다이버 익스텐션이었겠지만 실제로 착용했을 때는 자기 손목에 핏하게 맞출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까지 털은 하나도 안 빠지네요. 안타깝네요. 네. 슈로 본격적으로 맞죠? 안 찝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이 브레이슬릿이 쪼여지면서 슬프네요. 전반적인 케이스 형태는 오리지널 1960년대 오션 스타를 충실히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이버 워치 케이스의 특성상 크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회전 베젤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케이스 형태는 굉장히 심플하고요.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이얼과 베젤의 색상입니다. 일반적인 파란색이 아니에요. 빛발의 파란색의 느낌입니다. 녹색도 좀 섞인 것 같고요. 네, 살짝 녹색을 머금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특이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1960년대 시계를 보면은 이런 다이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60년대에 사셨습니다. 아니요, 이제 빈티지 시계 보면 그건 빛발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다이얼 컬러만 봐도 굉장히 개성이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색상의 시계를 자주 접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도에서는 어떤 블루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냥 블루. 미도 블루. 오늘부터 미도 블루라고 틱톡님이 결정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다 미도 블루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모델을 재현한 것답게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인 형태의 인덱스가 배치되어 있고 다이얼과 굉장히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주황색 초침이 있습니다. 미도의 컬러이기도 하면서 다이얼과 굉장히 대비가 뚜렷한 구조이고 베젤은 굉장히 경쾌하게 잘 돌아가고요. 한 칸에 1분씩 탁탁 맞게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제가 베젤을 돌려봤는데 약간 유격이 없지는 않아요. 돌릴 때 움직임이 있는 편에
정확하긴 하지만 돌리고 난 다음에는 베젤의 인덱스와 다이얼의 인덱스가 매칭은 잘 됩니다. 이 시기에서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하면 베젤을 돌렸을 때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빈티지를 재현한 모델이면서 다이버 워치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케이스 백이 솔리드 백이에요. 대신에 귀여운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약간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스펀지밥에 뚱이 같은 느낌이 드는 스와치 그룹의 다이버 워치들은 해마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도는 걸어다니는 불가사리 견고함을 위해서 솔리드백을 사용했고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80을 탑재하고요. 스와치 그룹의 다른 브랜드처럼 80이 들어간 숫자가 눈에 띄는데 파워리저브가 80시간인 무브먼트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데이데이트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C07621이 베이스 무브먼트가 되겠습니다. 와인딩은 일반적입니다. 엄청 경쾌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작하는 데에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크라운을 포지션으로 놓으면 아래로 돌렸을 때 요일이 바뀌는데 언어가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방식이 있죠. 한꺼번에 날짜를 두 칸씩 옮기니까 위로 올리면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 날짜 변경되는 느낌도 굉장히 경쾌하고요. 이 포지션으로 넘어갔을 때 초침이 멈추는 핵 기능이 있습니다. 시간 세팅하는 것도 부드럽고 용이합니다. 스크류 다운을 했을 때도 굉장히 견고하게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시계 사이즈는 40mm의 사이즈로 적당한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박싱 때도 보셨다시피 가죽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천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죽 스트랩 아니지 않나요? 그냥 직물 스트랩 아닌가요? 가죽에 직물을 덧댄 스트랩이고요. 아 그래요? 다이얼과 베젤의 컬러에 근접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손으로 굉장히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돌출된 스프링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의 컬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트랩 같습니다. 네. 네. 전체적인 느낌은 빈티지한 느낌이 들고 케이스, 브레이슬릿, 버클까지 전체가 다 유광이에요. 착용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잘 닦으면 굉장히 예쁘게 반짝거릴 수 있기 때문에 멋스러운 여름 시계로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 전체가 유광인데 가격을 고려했을 때 케이스 피니싱이 잘 된 것 같아요. 광택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네. 들고 한정판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구성품이 있어서 시계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트랩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80시간 파워리저브를 가진 실용적인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다이버 워치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루고루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정판 치고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75주년 오션스타 라인업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요즘에 미도 브랜드가 국내에서 조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도의 성장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이 오션스타 모델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오션스타 트리뷰트의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했고요.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시계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